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이소라는 브랜드고요. 이제 사실 익숙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 국내 이제 스니커 시장에서 약간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좀 하이판 디자인들의 제품들로 좀 유명해진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이 스니커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저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컨버스 같은 너무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지금까지 너무 아이코닉한 디자인들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발은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저희도 신발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은 신발은 애시간에서는 건드리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생산할 때 생산 양도가 어마어마하지만 옷처럼 뭐 사이즈를 3사이즈, 4사이즈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5단위로 다 하면은 10몇 개 사이즈의 라스트를 개발해서 한 스타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발에서는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신발을 못 만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시절을 아실 거예요. 나이키가 부산에서 만들어지던 시절. 나이키가 부산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 80년대까지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 적혀있는 나이키 신발을 빈티지 신발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막 품번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빈티지 뭐 LD 1000인가?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LD였는지 뭐 이렇게 요즘 나오는 현행하고 완전 다른 쉐입의 러닝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 그냥 예쁘다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소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뭔가 하이판 디자인에 좀 청키한 슈즈를 했다면은 80년대 빈티지 러너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디벨롭해서 그 감성을 되게 잘 녹여낸 친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놀러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물로 보니까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디자인과 그리고 그 감성 때문입니다. 이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스니커를 되게 많이 찾았었는데 근데 딱 이 디자인을 보자마자 제가 그때 봤었던 그 나이키의 신발이 생각이 조금 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나왔었던 다양한 러너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빈티지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다 찾아보면서 덜어낼 걸 덜어내고 더할 걸 더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미 좀 약간 풀이 죽어있는 막 40-5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힘이 죽어있는 듯한 되게 낮은 이런 형태와 이 라스트 모양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신었을 때. 그리고 약간 여기도 엄청 쫙 모일 만큼 이제 좀 약간 힘껏 당겨진 끈 느낌 이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솔에 보이시는 이런 색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빈티지한 걸 잘 구현했다. 그리고 여기 상품 설명에도 있긴 한데 이제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0년대 러너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이제 모양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딱 보자마자 진짜 이쁘다 이 정도의 한국 슈즈가 나오다니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가장 뛰어난 거는 이게 정말 놀랍게 가볍습니다. 딱 신었을 때 느낌이랑 착화감도 괜찮은데 걸어다니면서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러너 슈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막 정말 막 엄청난 그런 러너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는 완전 이제 뛰라고 만든 신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볍고
이 정도로 착화감이 좋은 슈즈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예쁜데 이게 패션 슈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스니커즈를 만났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딱 파업하는 날 수박 빈티지 가서 바로 구매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 이야기들도 조금 들을 수가 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되게 자세한 영상은 제가 여기 링크, 딱 수박 빈티지 이 링크에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했었던 이유가, 제가 그 나이키 부산 공장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옛날에 컨버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80년대 때 이런 러닝화들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던 실제 개발자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요거를 다시 복원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원해내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개선할 것들을 개선시키고, 디자인적으로도 실제 새 상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신었던 느낌의 어떤 좀 주저앉아 있는 요런 쉐입감들과 누런 색감의 여기 이런 폼과,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실제로 사용했었던 그런 약간 트랙 아웃솔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신발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스니커 브랜드들이 좀 멋있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지금 구매했던 컬러는 디어 네이비라고 네이비 컬러인데, 산 김에 와이프 것도 하나 샀습니다. 와이프 거는 새파란색으로 했는데, 이 모델명 자체는 헤일로 80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머큐리라는 모델도 있어요. 걔도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 친구도 한번 같이 보셔도 되는데, 네이비가 약간 보랏기가 좀 있어갖고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여름에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어우, 신발 진짜 가볍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청바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뭔가 바쁘다 보니까 옷을 잘 못 샀는데, 근데 지금 청바지를 정말 오랜만에 리바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리바이스고, 리바이스의 517 모델입니다. 요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느린 양반님하고 한번 영상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느린 양반님 바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러니까 맞춰보래요. 그래서 맞춰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다 했는데 아니라고, 막 복각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약간 부츠컷 쉐입이었어가지고 막 선플라워나 유럽발 브랜드들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아마 비즈빔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아니라고 현행 리바이스 51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517이 이렇게 예쁜 핏이었어?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분처럼 좀 크게 사이즈를 약간 업해가지고 내려입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려고 사이즈는 34를 갔습니다. 근데 실루엣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엄청 예뻐요, 실루엣이.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현행 리바이스를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리바이스는 거의 LVC만 구매를 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네이비랑 같이 이거를
글자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오늘 안 됐잖아. 김동호 대표는 그나마 이런 발언이니까 왜 글자마다 완성 쭈야! 우와! 이 신발이 헤일로 80S인 이유가, 그리고 머큐리 80S가 나왔던 이유도 둘 다 헤일로랑 머큐리 모두 원래 아이소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조금 청키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었는데 80년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러닝화들을 생산하시던 명장분들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아이소의 기존의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들을 되게 80년대 빈티지한 무드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이게 미쳤네요. 제가 이거를 한 15만 9천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거를 뭐 이것저것 할인을 받아서 한 14만 원 정도대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리바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리바이스이지만 조금 스펙이 오히려 LVC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와, 이게 말이 되나? 일단은 놀라웠던 거는 뭐 텍션지, 원래는 이제 페이퍼 탭으로 텍션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죽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퀄리티 신경을 썼던 게 여기서 보이고요. 사실 제일 놀랐던 거는 일단 허리 마감 방식입니다. 허리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복각 데님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LVC에서 뭐 옛날에 하던 빈티지 방식으로 이제 이쪽에서부터 스티치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한 방에 여기를 다 돌려가지고 이제 이 앞쪽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마감을 하는 요런 방식의 이런 V스티치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V스티치로 잡아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그리고 L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죽 탭까지 한꺼번에 다 봉제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게 원래 했던 방식이라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 탭 같은 경우에 여기 보강 봉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리벳을 이제 히든 리벳을 하던 방식처럼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놓고 여기 위에다가 바텍을 친 게 아니라 이제 주머니를 반대로 꺾어서 바텍을 치고 다시 꺾어가지고 주머니를 마감한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데밀이나 복각 브랜드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현행을 한다는 게 놀랍네요. 이 친구는 지금 면 100% 원단입니다. 이거 제가 구매하고 나서 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엘라가 섞여있는 모델 말고 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종된 건가? 품절이 된 건가? 싶은데 어쨌든 얘는 면 100% 원단이고요. 이제 밑단도 체인 스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감 같은 경우에 원단의 어떤 출처가 딱히 밝혀지진 않아서 뭐 화이트호크나 좀 특별한 원단을 쓴 것 같진 않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콤밀 원단을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리바이스가 참 좋은 게 모든 제품이 일단 기본을 해요. 기본을 한다는 게 약간 나이를 먹으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청바지에 대한 엄청 깊이 있는 취향이 아직은 없다 라고 하시면 괜히 어설프게 다른 브랜드를 찾지 마시고 리바이스에서 리바이스 현행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조금 내가 좋아했던 실루엣이나 아니면 디자인들에 따라서 조금 더 깊게 브랜드를 파보시는 것도, 그래서 내가 복각이나 빈티지가 좋다고 하면 LVC를 한번 그때부터 경험해 보시거나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 같은 그런 복각 브랜드를 경험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유럽 브랜드로 또 넘어가 보셔도 괜찮은. 근데 어쨌든 시작은 그냥 리바이스로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제일 경제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진짜 참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와, 근데 진짜 미쳤네요. 저는 사실 여기서 대충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뭐 일단 보다가 이게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들 만한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벨트루프는 나카모리 벨트라고 해서 약간 안쪽이 엄청 막 볼록하게 해서 더 빈티지한 방식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밑단 체인 스티치도 이제 안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완전히 복각을 뭐 중시했다 뭐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17 자체가 또 트렌디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LVC도 아닌데. 근데 진짜로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왜 여기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있지? 다머지는 잘 마감이 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찬찬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이 한 겹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랑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원단이 한 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뜯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원단을 하나 더 덧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워크웨어나 이런 데에서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뭐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거 엔지니어드 가면 주요 자켓 같은 경우에 이 포켓이 달리는데 이 뒤쪽에 원단을 하나 더 덧대가지고 안 떨어지게 좀 더 내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바느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원단 자체를 찢지 말라고 이렇게 원단을 하나 더 덧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래 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원단이 뚫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량인가 봤는데 이게 불량이 아니라 여기 원단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딱바텍 보강 봉제 들어가는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면 얘네는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의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이 주머니감이 여기 받쳐주니까 겉감 원단을 바로 찢을 일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단들이 엄청 많이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요크에 딱 얹어져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근데 여기는 바로 이 원단 한 겹에다가 박는 거니까 원단이 같이 찢어질 수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보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크 이 Y자로 들어가 있는 여기에 물려 있으니까 원단이 여기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을 찢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별로 따로 처리를 안 하고 다시 여기 홀겹 원단인데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2개 곳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원단이 더 덧대져 있는, 더 덧대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제가 말했던 의도대로 한 거라고 하면 리바이스는 정말로 이길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네, 이거는 미쳤네요. 나는 이거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만들라는 거야?